옛날 아주 먼 옛날 물이 매우 귀했던 시절의 이야기야. 얼마나 물이 귀했냐면 3년마다 한 번씩 비가 오는데 사람들은 이때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3년 동안 먹곤 했지. 샘물이고 강물이고 다 말라붙어도 딱 한 군데 물이 고인 곳이 있었어. 거기가 어디냐? 바로 동물 발자국이었지.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은 동물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으면 누구나 동물이 되었다지 뭐야. 노루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으면 노루가 되고, 사슴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으면 사슴이 되고, 토끼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으면 토끼가 되고 그랬대.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산골에 오빠와 여동생, 오누이가 단둘이 살고 있었대. 17살 누나, 10살 남동생, 단 둘이 말이야. 부모님 없이 자라 그런지 그들은 무척 가난했대. 얼마나 살 길이 막막했는지 산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먹을 걸 구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동생이 물이라도 먹고 싶다고 막 우네. 그런데 물이 없잖아. 동생은 자꾸 배고파 울고, 샘물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슴 발자국의 고인 물을 떠다 먹었어. 그랬더니 정말이지 동생이 그만 사슴이 되어버린 거야. 조그만 새끼 사슴이 되어 눈물을 흘리는 동생의 모습이 여간 가여운 게 아니야. 아이고, 이를 어째. 누나는 사슴이 된 동생 목을 끌어안고 울었어. 둘이서 해가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울고 또 울어. 그때 산속에서 사냥을 하러 온 사냥꾼 총각이 있었어. 이 사냥꾼이 말을 타고 가는데 어디서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리거든.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어린 처녀가 사슴 목을 끌어안고 슬피 울고 있단 말이야.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그 여인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지. 누나와 동생을 불쌍히 여긴 사냥꾼이 오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누나와 결혼을 했지. 사슴이 된 동생도 그 집에서 함께 살았어. 마당에 사슴 집을 만들어 주니까 동생 사슴은 거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살았어. 남편 사냥꾼은 날마다 사냥을 해오고 오누이는 둘이서 집을 보았지. 누나는 매일 동생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밥도 먹여주며 극진히 보살펴 주었지. 그러다가 슬프면 둘이서 꼭 붙잡고 울기도 하고, 하루는 남편이 사냥을 나가면서 나 없는 동안 아무도 집에 들어오게 하지 마시오 라며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어느 날 남편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간 사이 웬 할머니가 찾아온 거야. 꼬부랑 허리에 지팡이를 짚고 찾아와서는 이 불쌍한 늙은이 밥 한 끼만 주오 한단 말이야. 남편이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말라 했지만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 아내는 그만 할머니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어. 그리고 밥 한 끼를 잘 차려주었어. 할머니가 밥을 다 먹더니 새댁, 여기 오는 길에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오. 나는 눈이 어두워 찾지를 못하니 새댁이 좀 같이 가서 찾아주구려. 마음씨 착한 누나는 지갑을 찾으러 할머니와 밖으로 나갔어. 할머니는 여기서 잃어버렸나? 저기서 잃어버렸나? 하면서 누나를 데리고 자꾸 멀리 가는 거야. 저 멀리 낭떠러지 앞까지 가게 되었어. 맞아. 내가
여기서 지갑을 잃어버린 게 틀림없어. 라는 할머니 말에 누나는 낭떠러지 위에서 지갑을 찾기 위해 허리를 숙이게 되었지. 그때 할머니가 누나 뒤로 가서는 낭떠러지 밑으로 떠다 밀어버렸지 뭐야. 누나는 그만 깊고 깊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 그래놓고 할머니가 제주를 팔딱팔딱 넘으니까 이게 웬일이야? 금세 할머니는 누나하고 똑같은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누나로 둔갑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냥꾼 남편을 기다렸지. 저녁이 되니까 사냥꾼이 집으로 돌아올 게 아니야? 가짜 부인이 어서 오세요. 저녁밥 차려놓았으니 얼른 드세요. 하면서 남편을 반갑게 맞아들인다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마당에 있던 사슴이 자꾸만 울거든. 앞발로 문을 드득드득 긁으면서 아주 슬프게 운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듣고 사냥꾼이 당신 동생이 슬피 울고 있으니 가서 좀 달래주구려 하니까 가짜 부인이 저 사슴을 없애버리는 게 좋겠어요. 원 시끄러워 견딜 수가 있나? 이런단 말이지. 무슨 소리요?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던 동생인데 정신 나갔소? 하며 남편이 야단치니까 가짜 부인은 더 이상 대꾸 못하고 속으로만 화만 사귀고 있겠지. 사슴은 세상에 떠나갈 듯 자꾸만 울어. 사슴은 다 알고 있는 거지. 누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할머니가 누나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저러고 있단 걸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슬프게 저렇게 우는 거지. 그래서 사슴은 울다가 사슴 집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가 있는 힘을 다해 낭떠러지 위에 섰어. 낭떠러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슬프게 울고 울거든. 이상하게 생각한 남편이 낭떠러지 밑으로 뛰어가 보니 거기에 자기 부인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 아이고,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누가 달려오는데 허허, 가짜 부인이거든. 둘이 너무 똑같아서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 남편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였어. 사슴이 뛰어와 자기 누나한테 달려가 볼을 비비면서 마구 우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누나가 부시시 일어나네. 사슴 동생이 하도 반가워서 누나! 하고 큰 소리로 불렀어. 자기도 모르게 사람 소리를 낸 거지.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슴 동생이 뿅 하고 사람으로 변한 거야. 바로 예전 동생의 모습으로 말이지. 얼마나 기뻤던지 누나와 동생은 얼싸안고 막 울었어. 그러니까 가짜 부인이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게 아니겠어? 사냥꾼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얼른 활을 빼서 쏘았지. 그랬더니 벌렁 나자빠지는데 꼬리 9 달린 여우가 나자빠지더래. 천년 묵은 여우가 할머니로 둔갑했다가 젊은 부인으로 변신했던 거지. 이런 일이 있고부터 비가 많이 와 강물이 흐르고 샘물이 다시 펑펑 솟아났어. 그 다음부터는 사슴 발자국의 고인물을 먹어도 사슴이 되는 일은 없게 되었더래.